이 차는 저 올란도 LPG 가스 차량인데 연식은 이렇게 13년식이고 증상은 시동 한번 걸어볼게. 자, 시동 걸렸지요? 아이패스입니다. 호불카드입니다. 자, 시동이 지금 꺼졌어요. 대략 한 10초 정도, 5초, 10초 정도. 그리고 걸면 지금 걸었어요. 아이패스입니다. 호불카드입니다. 또 꺼졌어. 이게 걸면 자꾸 꺼져요. 걸리긴 하지만 잠깐 동안 뭐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운행을 못하는 거지. 그럼 또 한번 걸어볼게요. 아이패스입니다. 호불카드입니다. 또 꺼졌어. 이렇게 이제 시동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증상 때문에 이제 오신 건데.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시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장 코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료펌프 컨트롤 모듈 미리 표시 경고등 요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코드가 떠 있는데 이걸 뭐 시동 꺼질 때게 그 엔진 상태를 본 건데 스캐너예요. 이거 몇 개 있는데 이거 말고는 뭐 터캡에 중요하게 여기서 볼 것이 없어요. 뭔가 원인에 의해서 시동을 끄는 건 맞아요. 여기서 스캐너 보고 답을 내릴 수는 없어. 정보가 없어요. 꺼지는 원인을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전체 코드인데 뭐 엔진에 이거 하나 뭐 이건 BCM에 뜨는데 이건 관계없고 시동하고는 관계없고 이렇게 이제 스캔 데이터 가지고는 이제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코프를 지금 설치를 한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시동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10초 후에 꺼지다 보니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크랭크암 센서나 뭐 넘버원 센서나 이런 경우도 있을 테지만 우선은 연료압을 먼저 찍어본 거예요. 내일 압력 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저 그 기화기인데 기화기 여기 보면 이제 침을 해놨지요. 요 밑에 보면 솔밸브가 있어요. 탱크 쪽에는 1차가 있고 이 기화기 쪽에는 2차가 있고 요놈은 이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연료가 확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는 것인데 얘가 작동을 안 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안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기화기에 있는 놈이든 탱크에 있는 놈이든 컴퓨터가 이제 이놈을 작동시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두 개 있어요. 얘는 엔진 컴퓨터고 얘는 이제 연료 쪽을 관장하는 뭐 인젝터 연료에 관한 컨트롤을 하는 모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인데 그 관계를 이제 보기 위해서 스코프를 찍어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형으로 봐야 가장 뭐 정확한 거니까 데이터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저 안쪽에 보면 인젝터에 이렇게 탐침을 했고 자, 여기가 지금 탱크 쪽인데 지금 이 커넥터에서 파형을 꽂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 노란 놈하고 이 파란 놈 요 놈이 이 탱크 쪽에 요게 솔밸브예요. 까만 놈 요놈 여기 솔밸브인데 요 놈이 열려야 되거든요. 얘를 작동을 시켜서 엔진 쪽으로 보내주는 솔밸브인데 어쨌든 요 놈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진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요걸 보기 위해서 파형으로 한번 잡아본 거예요. 테스트하기인데 요 놈은 이렇게 배터리 마이너스에다가 물고 요 마이너스를 지금 여기
보라색 30번 꽂힌 놈 여기다가 이렇게 접지를 시켜주면 내가 강제 구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할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접지를 시켜주니까 얘가 딸깍하고 작동음이 들리고 열렸어. 그런다는 얘기는 컴퓨터에서 얘를 작동 안 시켰다는 얘기지. 안 시키고 있다가 내가 이 강제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니까 어스를 시켜주니까 그때서 딸깍하고 얘가 열린 거예요. 결국은 요놈이 되신 거예요. 요놈이 보라색 저놈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를 안 하고 있어. 키 온 할 때만 깔짝해서 이 기화기 내에 압력이 차다 보니까 그 압력 찬 거만 쓰고 꺼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줬으니까. 그리고 시동 꺼지면 또 걸면 키 온을 한 딱 순간에 또 잠깐 요놈을 작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연료가 탱크 쪽 연료가 쫙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요게 기화기 내부에 있는 연료만큼만 쓰고 또 꺼지는 거고, 요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이유 때문에 얘가 계속 시동이 꺼졌다. 수원에서 지금 조항까지 오신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원인은 찾았고, 뭐 커렌트각 센서, 뭐 넘반 센서, 이런 다른 이런 센서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서 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여기다가 접지를 줬다 말았다 했을 때 유지도 되고 또 뛰면 꺼지기도 하고 했다 보니까 저놈이 원인인 거예요. 스캐너가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스코프로 찾아내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컴퓨터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고, 이런 액츄레이터는 또 컴퓨터가 명령을 주는 대로 자기 일만 하면 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안 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액츄레이터가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과 출력을 나눠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인젝터 레일에 보면 압력 센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전압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인젝터 한 개만 측정을 한 것이고, 솔밸브가 두 개 있어요. 기화기 하나 있고 뒤쪽 탱크에 하나 있고, 기화기는 솔밸브 놈, 요 놈은 노란 놈은 전원이고 녹색 놈은 제어선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탱크 거 전원선, 탱크 거 제어선인 거예요. 키를 온을 딱 시키면 키 온을 하는 순간에 연료를 관장하는 컴퓨터에서 요 12V 나오는 놈을 순간적으로 딸깍하고 이렇게 접지를 시킨 거예요. 300mV 정도 나오니까 한 0.3V 정도 접지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듀티 이렇게 제어를 한 거예요. 연료 모듈에서 접지를 시켜줘야만 이 탱크 소리 딸깍하고 붙어서 이 가스의 관로를 열어주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12V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12V 나온다는 얘기는 접지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이든 이런 듀티식이든 솔밸브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지금 작동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탱크 쪽 전원선은 지금 12V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놈 제어선, 자, 이렇게 12V에 있다가 요놈을 이제 접지를 컴퓨터가 시킨 거예요. 시키면 얘가 이제 0V 가까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7V가 나와. 그러니까 완전한 이 접지가 아닌 거예요. 0V 가까이 떨어져야 제대로 된 접지구나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접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접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솔밸브를 제어하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키 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스타팅을 시켜서 시동이 걸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스타팅을 시작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압력이 상승을 했고, 연료가 없다 보니까 훅 내려온 거예요. 연료가 없다 보니까 전압이 내려온 거지. 그 다음에 인젝터 분사도 안 했고, 여기는 조금 길게 갔네요.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걸었고, 여기 이후부터 이제 시동이 꺼진 거예요. 압력, 연료 압력이 점점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 탱크솔 4V 나오네요. 접지 구간이. 뭐, 열었다 치고, 뭐 제대로 열은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접지를 시키든, 이렇게 듀티를 줘서 접지를 시키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짠 사람이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 틀린 것이니까. 얘가 됐든 여기 접지는 시동을 끄기 전까지는 요놈이 계속 0V가 돼야 되는데 14V예요. 14V가 계속 나오고 있어. 시동을 걸고 이렇게 걸고 나니까 이후에 바로 여기 접지 전염을 해제시켰어. 14V. 기화기 쪽 솔밸브, 탱크 쪽 솔밸브를 잠깐만 제어를 하고, 이 이후에는 작동을 안 시켜버린 거예요. 연료 제어 모듈에서. 이러다 보니까 얘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캐너로 가지고는 이것을 분석을 해낼 수가 없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코프로 지금 분석을 한 것인데, 어쨌든 뭐 때문에 꺼지는지는 이제 원인은 이제 아는 거예요. 파악은 됐어요. 여기는 이제 시동 걸거나 쭉 유지를 했지요. 유지한 거예요. 인젝터 파형이다 보니까 요놈이 이런 식으로, 인젝터 파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요. 보통 이게 뒤집어서 생겨야 되는데, 이 대우차들은 제어 방식이 좀 틀려요. 대부분 이제 인젝터 제어는 이제 마이너스 제어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플러스 제어를 써. 그러니까 이 파형이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작동을 했으니까. 요런 인젝터가 시동을 끄기 전까지는 계속 시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연료 압력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럼 요 부분은 얘가 접지가 돼야 되는데 접지가 안 됐어요. 지금 12V야. 그 다음에 탱크 쪽 솔, 얘도 지금 접지가 돼야 되는데 접지가 안 됐어. 지금 12V예요. 그러면 시동을 걸었는데 요놈과 요놈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접지가 돼 있지요. 여기보다 떨어졌으니까 접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시키냐면, 내가 테스트 램프로 강제로 기화기 쪽에 있는 솔밸브 제어선을 내가 마이너스를 시켜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제어를 할 일을 내가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시동이 유지가 된 거예요. 연료 압력이 안 떨어지고. 이때 전압을 보면 내가 접지를 시켰으면 얘가 0V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6.9V가 나와. 얘는 뭐 이미 컴퓨터에서 이미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 14V 시동 걸려 있으니까 14V가 지금 나오고 있고, 강제를 마이너스를 시켜도 0이 되지 않고, 기화기 쪽에 한 놈만 접지를 시켜줬더니 이렇게 시동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자, 여기 시동이 꺼졌지요. 테스트 램프로 계속 접지를 하고 있다. 요 구간에서 접지를 이제 놔버린 거예요. 놨더니, 자, 바로 14V로 전압이 상승을 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가스 압력이 전혀 뚝 떨어지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시동이 꺼진 거예요. 결국은 얘는 연료 분사나 이런 거는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지 엔진 룸에 있는 솔, 그 다음에 기화기 있는 솔, 이 솔밸브를 연료를 관장하는 컨트롤 모듈에서 얘를 작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시동만 걸면 키 온 때는 잠깐은 솔밸브를 열기 때문에 그 연료만 가지고 시동을 걸었다가 기화기 내에 있는 연료가 다 소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시동이 꺼졌던 원인인 거예요. 결국은 얘는 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화기는 솔인데, 얘는 컴퓨터에서 잠깐 접지를 시킬 때, 키온할 때 시킬 때는 얘는 0 가까이 접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듀티도 잠깐 놨어. 이후에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얘는 컴퓨터가 제어를 할 때 뭐 한 4.7V 접지가 걸려요.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요놈 거 솔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접지가 안 됐다 보니까 컴퓨터는 이놈을 접지를 시켜놓고 완전한 접지가 됐나 안 됐나를 얘가 알아먹을 텐데, 분명히 알아먹을 거예요. 근데 얘가 완전한 접지가 안 됐기 때문에 솔밸브 쇼트네, 내부 쇼트네 라고 생각하고 솔밸브를 다 제어를 안 시킨 것 같아. 요거 듀티 이후에 접지를 안 시켰고, 이거 듀티 이후에 접지를 안 시켰어요. 요놈이 접지로 다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탱크솔에 어떤 쇼트가 발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작동을 안 시켜버린 그런 원인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료 관장하는 컨트롤러 내부 불량, 이렇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기화기 거 솔, 탱크 쪽 거 솔, 요놈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뭐 저항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 검사 해보고, 작동 검사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문제가 있다라면 솔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해결을 해줘 놓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그 컨트롤러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선은 문제가 없어요. 왜? 여기서 0으로 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완전한 접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듀티 제어 이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듀티 제어를 했다는 얘기는 배선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는 트리 방향은 솔밸브의 문제냐 아니면 컨트롤러가 문제냐, 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나는 이제 진단만 했고, 찾아보니 이제 거주하시는 데가 또 수원 쪽이라, 그래서 이제 수원에 이제 쉐보레 샵에다가 이제 인계를 해드렸고, 그쪽 그 담당자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지금 내가 파형 이렇게 검사한 거를 이제 토대로 설명을 드렸고, 솔밸브 쪽 이쪽에 원인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점검을 한번 해봐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문제다 보니까 컨트롤러는 또 태블릿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든 어떤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샵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다 깡통으로 오기 때문에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두 번 일이 되는 거예요. 뭐 요거에 쏠에만 문제라면 뭐 제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또 이거를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안 되더라, 그래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모듈을 또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서 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다 이제 얘기를 해놨으니까 거기 가시면 잘 봐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쪽에다 인계를 해드렸고 그럼 그쪽에서도 점검을 해봤더니 이 뒤쪽 거 이 요놈이 문제였어요. 이 요놈 솔밸브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러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운행에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다. 꺼짐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잘 수리가 됐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전자제어 이렇게 부품들이 교환하고 나서 이렇게 초기화 작업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쉐보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아마 쌍용도 아마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컴퓨터 모듈을 교환을 하면 프로그램을 다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진단은 다 가능하지만 전자제품을 부품을 교환을 해서 완성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조율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건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